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로코와 스페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2위의 모로코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F조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 나왔고 이는 모로코가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 강호들을 상대로도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전 대회 4강까지 갔던 벨기에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두 팀이 노세화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강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감독 성향은 레그라웨이 감독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공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지에흐, 엔네시리 등 주력 공격수들을 모두 투입했고 전반 시작부터 공격적인 무브를 보이면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스페인을 상대로도 맞불을 놓을 가능성은 적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앙 전력에서도 상당히 밀리는 편이고 지난 경기는 16강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놓은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쿼드 특성은 결국 지난 경기처럼 전방에 확실한 찬스가 많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네시리와 지에흐 모두 올 시즌 클럽에서의 폼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도 모로코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결국 측면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이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키미가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방의 영향력을 아주 높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베란다, 파즈르, 타랍, 부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7위의 스페인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일본에게 일격을 당해버렸고 16강 진출 실패 위기를 맞았으나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겨준 덕분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다만 3차전에서 패배하면서 조 2위가 된 것이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데 16강에서 만날 상대가 크로아티아보다는 모로코가 더 나은 상황이고 8강에서는 브라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의식했는지 경기 후반에는 무리하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볼을 돌리면서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독 성향은 직전 경기에서도 패스 숫자와 중원의 퀄리티로 경기를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철저하게 4-3-3 위주의 점유율 축구라는 컨셉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선발로 나선 모라타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매 경기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주포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또한 스페인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다비드 비아 이후 명확한 주력 공격수가 없어 90분 이내의 경기를 마치기 어려워했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토너먼트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는 확실히 생겼습니다. 스쿼드 특성은 다만 3차전에서 일본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은 가져왔지만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수비 때문에 박스 근처로 제대로 전진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빌드업이 측면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제골 상황에서 아스필리쿠에타의 크로스를 모라타가 선제골로 연결한 장면은 좋았으나 모라타가 공중볼이 장점인 선수는 아니고 모로코 선수들의 피지컬이 일본보다는 위기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좋지 못합니다. 결정자는요, 가야, 라모스, 티아고, 호드리구, 모레노, 아스파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5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모로코가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린다면 상대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스페인으로서도 많은 득점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모로코도 점유율을 크게 내주고 간헐적인 역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경기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고 모라타의 폼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좋기 때문에 스페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9위의 포르투갈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2차전에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을 상당히 뺐습니다. 카드를 자주 주는 주심 때문에 토너먼트를 위해 카드 관리를 해야 했던 것도 로테이션을 돌렸던 이유인데 16강전부터는 주요 선수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두가 모두 선발로 복귀하면서 100%의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감독 성향은 산토스 감독은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타입인데요. 모 해설위원은 산토스 감독에 대해 본선에서는 갑자기 안 하던 전술을 꺼내든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에서는 펠릭스를 중용하면서 공격 구성에 변화를 주는 모습입니다. 후술할 공격진 뎁스 문제가 있긴 했지만 베르나르도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존을 끝내 성공시키는 등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미지인 뎁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이라는 악평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스위스의 수비벽은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스쿼드 특성은 전방 뎁스 문제는 나름 심각한 고민입니다.
있습니다. 호날두가 3차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가히 엑스맨에 가까웠고 레앙도 클럽에서의 활약과는 달리 대표팀에서의 족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타 등 전방에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엔트리에서 낭만 상태이기 때문에 선발 원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호날두의 폼이 심각한 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스위스가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면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의 파괴력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자는요, 멘데스, 다닐루, 오타비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15위의 스위스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3차전에서 세르비아를 3대2로 잡아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잠그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소보계 선수들이 많은 스위스 엔트리의 특성상 세르비아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6강부터는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독 성향은 수비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포백을 사용하는 팀이지만 라인 컨트롤과 간격 유지에 상당히 능한 편이고 브라질전에서도 전원 수비에 나서면서 1실점으로 실점을 억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차전에서 세르비아를 상대로 3골을 넣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공격을 할 때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늪축구 형식의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스쿼드 특성은 역습 전개에 있어서는 세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3차전에서 역습 전개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자주 나온 데다 기본적으로 역습의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지는 않은 타입입니다. 엠블로의 한방 능력은 충분하긴 하지만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공격이 답답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차전에서 세르비아 선수들과 신경전을 펼치다가 중원과 수비 진영에서 카드 2장이 나왔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결정자는요, 조모 엘베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 입장에서 스위스가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끈적한 수비로 포르투갈을 고생시킬 가능성은 충분하고 호날두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